안녕하세요. 셀프홈 치료TV의 물리치료사 리쌤입니다. 아침에 발 딛기가 무서우신가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아무리 받아도 낫지 않으셨나요? 남들보다 발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족저근막염이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물리치료사 리쌤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정확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먼저 간단히 구조를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에 발을 지지하는 두꺼운 섬유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소고기의 떡심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로 전해져 온 충격을 흡수하고 걷거나 멈출 때 혹은 방향을 전환할 때와 같은 발의 모든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을 오래 방치할 경우 뒤꿈치 뼈에 골극을 형성해 골극이 족저근막을 자극시켜 받아도 낫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또한 충격 흡수 기능을 잃어 무릎이나 고관절 또는 허리로 충격이 전달되어 그 부위에 2차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알맞은 원인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발바닥의 모양입니다. 아치가 무너진 평발,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요족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치를 형성하는 주산골이라는 뼈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미 아치가 내려온 평발이라면 충격 흡수가 되지 않고 모두 그 충격이 발바닥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에 강한 장력이 생기면서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평발 확인은 이렇게 서서 내측 복숭아뼈와 뒤꿈치뼈의 내측이 수직으로 근 선에 일치해야 하며 선에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정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내측 복숭아뼈가 뒤꿈치뼈 내측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 평발이므로 족저근막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요족인 경우는 아치가 정상보다 높아 충격 흡수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족 검사는 족저경이나 풋스크린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행 습관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의 경우 이렇게 뒤꿈치로 지면을 딛고 발바닥 외측 면으로 체중이 이동했다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체중이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인 보행을 할 경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되지만 이렇게 내측을 따라 보행할 경우 족저근막에 높은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둔근의 사용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의 후면은 이렇게 하나의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 중둔근의 사용이 약할 경우 고관절의 내전, 내외전을 일으켜서 체중이 발의 내측으로 과하게 이동하면서 아치를 무너뜨려 족저근막에 과충격을 주게 됩니다. 또한 보행 시 지면을 딛고 밀어주는 동작을 할 때 둔근을 써서 앞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하거나 사용이 떨어진 경우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어 족저근막의 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원리로 족저근막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서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보통은 위 세 가지 모두 같이 나타나지만 위 세 가지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될 것입니다. 또 위 세 가지 말고도 흔히 알려져 있는 밑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거나 오래 서거나 뛰는 생활 혹은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셀프홈 치료 채널의 물리치료사 리쌤이었습니다.